여기는 서울역입니다. 연휴 직전이라 그런지 평일인데도 서울역에 이용객이 정말 많네요. 출발 일주일 전에 KTX를 예약하려니까 원하는 시간대와 좌석이 없더라고요. 결국 이번 목포 여행은 늦게 출발하고 일찍 돌아오는 조금은 짧은 3박 4일 일정이 되었습니다. 기차 시간도 남고 마트에 볼만한 곳이 있다고 해서 가는 중인데요. 마트 입구 고객센터에 캐리어 보관 장소가 따로 있어서 여행객들이 이용하기 정말 편하더라고요. 저희의 목적지는 바로 여기, 보틀벙커. 여행 가서 마실 와인을 사러 왔는데 매장 규모가 정말 크네요. 못 보던 종류도 많지 않아? 와인 종류가 진짜 많은데 아는 와인 중에서 비교해보면 가격도 적정하더라고요. 직원 추천 와인 하나, 우리가 고른 가성비 와인 하나에서 총 2병 구매 완료. 이제 기차 탈 시간. 부지런히 승강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동해선 KTX 바다뷰는 상하행선 모두 A, B열입니다. 845열차입니다.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가지고 계신 승차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 창밖 풍경 즐기면서 맛있게 한잔할게요. 목포에서 만나요. I got my head in the clouds so high, feet on the ground, but I still get by. Rules were made for someone else to try. Not me, not me. 숙소는 묵호항 근처에 잡는 게 좋겠더라고요. 4km인데? 그런데 그쪽은 대부분 비싼 펜션들이고 예약도 차 있어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호텔을 잡았습니다. 서울은 전날부터 폭우가 쏟아졌는데 묵호는 저녁 6시인데도 낮처럼 해가 나서 날씨가 너무 좋네요. 소박하고 단정한 모습이 마치 그림 같은 목포역입니다. 그대로 숙소로 들어가기엔 날씨가 너무 아깝죠? 캐리어부터 맡기고 동네를 둘러보기로 했어요. 역에 있는 짐 보관소는 다 차서 바로 건너편 소극장 보관소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번호를 설정해 주세요. 근데 배낭도 넣을까? 아니? 배낭은 넣지 마. 조림? 낮에 회 먹었으니까 물에는 내일 먹고. 그럴까? 날씨 기가 막히다. 그치? 파란 삼거리로 가는 길바닥에 묵호의 이야기들이 새겨져 있는데 걷다가 잠시 멈춰서 읽게 되더라고요. 마을 홍보 아이디어가 좋네요. 이거 되게 많이 해놨어요, 이걸. 응. 소도시인데도 길이 시원하게 뚫려 있고 야트막한 언덕마을도 보여서 동네가 참 아기자기하고 정겹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하면서 봤던 유명 맛집들도 직접 보니까 반갑네요. 오늘은 좀 걸으면서 동네 탐색도 하고 전망대도 가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묵호 노래를 불렀었는데 드디어 왔네요. 살짝 저물어가는 바다를 보며 해랑 전망대로 걸어갑니다.
밤 10시까지 운영해서 밤 산책 코스로도 좋겠네요. 탁 트인 동해 바다. 걷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됩니다. 여보 여기 서볼래? 여기 쓸 수 있겠어? 대박 가봐. 바닥이 격자 모양 그물망으로 뚫려 있어서 파도 치는 게 그대로 보이더라고요. 은근히 아찔합니다. 풍경 좋고 바람도 시원하고 시작이 좋습니다. 이제 스카이밸리 쪽으로 가볼게요. 스카이밸리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마침 야간 개장 기간이라 입장료를 50%나 할인해주고 있네요. 이 바위, 그냥 바위가 아닙니다. 도제비골 어민들을 지켜주는 수호신, 월골바위라고 합니다. 아까 갔던 해랑 전망대가 보이네요. 경사가 제법 있죠? 여기 누나만 쌀국수 하나 있으면 타고 내려가.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자. 얼만데? 엘리베이터 내려오면은 한 번씩 티켓 찍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3시간이나 재입장 가능하대. 이거 마감 시간이 언제? 여기 마감 시간이 언제예요? 저희 9시요. 9시요? 네, 알번 마감은 8시 반이고요. 폐장이 9시. 저희는 야간 입장이라서 해당은 되지 않지만 티켓 한 장으로 3시간 이내 재입장이 가능합니다. 저녁 먹기 전에 둘러보고 식사 후에 야경 보러 다시 오면 꽉 차게 즐길 수 있겠네요. 와 그러면 이렇게 걸어서 어디로 오는 거야? 이렇게 걸어서 어디로 오는 거야? 여기서 마을 가는 길 같은데? 저게 묵호등대 같지? 이게 자연 스타일이네. 우리도 탈 수 있어? 탈 수 있나 봐. 아 끝났어요? 야간 시간에는 체험시설은 운영하지 않지만 스카이워크 산책로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당히 길다. 아, 이쪽이 전망대로 올라가는 길이군요. 남편 말대로 꽤 커서 걸어서 전망대까지 오르고 포토존마다 들러 사진 찍고 카페도 가다 보면 여기서도 꽤 즐길 수 있겠는데요. 저기 카페네, 카페 저기는. 여기도 카페고. 카페가 많네, 여기. 여기도 카페고. 체험은 못 해봤지만 아쉬운 대로 묵호의 하늘과 바다를 보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영상에 다 담지는 못했지만 이날 하늘이 정말 끝내줬거든요. 스카이밸리의 하이라이트, 유리바닥. 저 아래 길까지 훤히 보이는 유리바닥 구간 촬영은 남편을 투입했습니다. 도깨비를 왜 돛제비라고 하지 하시는 분들 계시죠? 돛제비는 도깨비의 방언이라고 해요. 밤에 비가 내릴 때 보이는 푸른빛들을 도깨비골이라 생각한 사람들이 이곳을 돛제비골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내려와서 다시 올려다보는 전망대. 59m 높이라는데 꽤 높게 느껴지네요. 재밌었겠다. 얼굴바위도 한 번 더 눈에 담고 내려갑니다. 다시 봐도 잘 만들었네요. 이제 슬슬 저녁 먹으러 이동해봅니다. 찜해둔 맛집에 왔는데 아쉽게도 저녁 영업을 일찍 마감하셨더라고요. 아쉬움도 잠시. 하늘을 봤는데 와, 묵호 하늘 이게 무슨 일이죠? 색이 시시각각 변하는 게 사진 한 장으로는 다 담기 힘들 정도였어요. 다음 영상에서 역대급 핑크 선셋이 나오니까 기대해주세요. 저녁 8시도 안 됐는데 가게들이 벌써 문을 닫았네요.
이후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겠지만 무코 맛집들은 생각보다 저녁 영업을 일찍 마감하더라고요. 경기 상동구이 좀 하나 열었어. 다행히 찾아온 식당이 영업을 하고 있네요. 내부가 아주 깔끔하네요. 아직 손님은 없는데 나중에 두세 팀 더 들어왔어요. 깔끔하게 나오는 밑반찬. 되게 참기름 살짝 들어간 거 달달한 게 맛있네. 맛있지. 이거 어떻게 진짜 녹았거든요. 든실한 오징어 젓갈, 노각무침처럼 깊은 맛이 나는 오이무침까지 꼭 집밥을 먹는 것처럼 재료를 아낌없이 쓰신 게 느껴집니다. 이 식당이 야시장 근처에 있는데요. 야시장 왔다가 저녁 먹을 곳을 찾는 손님들도 있어서 야시장 서는 날은 사장님이 조금 늦게까지 영업을 하기도 하신대요. 부드럽다. 가자미가 맛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조림은 조금 더 칼칼했으면 싶었지만 맛있게 싹 비웠습니다. 반찬도 깔끔하고 사장님도 친절하고 적당히 그지 간 있고 그런 조림이었어. 괜찮았어. 나중에 알고 보니 저희가 지나쳤던 바로 옆집이 리뷰 많은 맛집이었더라고요. 유명 맛집은 놓쳤지만 집밥처럼 잘 먹어서 후회는 없었습니다. 짐을 찾으러 다시 무코 소극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짐을 챙겨 택시를 타고 예약해둔 숙소로 이동합니다. 오늘의 숙소 본스테이 호텔. 3박을 지내고 토요일 아침에 일찍 떠날 예정입니다. 이곳은 1박에 약 10만원 정도로 예약을 했는데요. 룸 컨디션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이번 여행 약 일주일 전에 예약한 숙소인데요. 7월 연휴라 마음에 드는 가성비 숙소는 이미 풀 부킹이라 이곳으로 숙소를 정했습니다. 사용하진 않았지만 어메니티도 갖춰져 있고 청소는 오전에 카운터에 요청하면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다만 객실에 옷장이 없는데 행거도 부족해서 3박을 지내기엔 조금 불편했어요. 협탁도 한쪽밖에 없어서 의자를 옆에 두고 휴대폰이랑 소지품을 올려뒀습니다. 가구가 좀 더 보완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욕실은 깨끗한데 구조가 좀 옛날식이라 세면대가 어린이용처럼 낮습니다. 욕실 사용 중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욕실 전기가 자동으로 꺼져서 처음엔 당황했네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청결면에서는 전혀 아쉬움이 들지 않도록 관리되고 있어서 대체적으로 만족하며 잘 지냈습니다. 몇만 번 얻었다고? 2768번. 오늘도 많이 걷자.